67, 51, 34. 이 숫자 모르면 창업하지 마세요. 혹시 공동창업자랑 지분 이렇게 정하셨어요? 우리 5명이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20%씩 갖자. 그 자리에선 제일 깔끔해 보이죠? 다툴 일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나 이야기로 그려볼게요. 5명이 모여서 회사 하나랑 앱을 만듭니다. 개발 둘, 디자인 하나, 기획, 영업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 달랐고요. 처음 1년은 잘 돌아갔어요. 앱도 나오고 사용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매출도 올랐죠. 근데 두 번째 해에 2명이 흔들려요. 생각보다 돈이 안 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요. 한 명은 예전 업계에서 좋은 자리가 왔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사업에 눈이 간 거예요. 처음에는 주말만 돕겠다라고 하더니 나중엔 점점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런데 지분은 각각 20%씩 다 가지고 있죠. 남은 3사람은 죽어라 버팁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완전 동아줄이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실사하다가 묻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회사에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지분 40%를 갖고 계신 건가요? 남은 3사람이 합쳐서 60%인데 이건 보통 결의는 되지만 특별 결의는 안 되는 지분이에요. 정관을 바꾸거나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려면 3분의 2, 67% 이상이 필요한데 60%로는 안 되거든요. 결국 떠난 2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둘은 떠났으니 마음도 떴고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2사람 입장에서는 초기에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왜 지분을 내려놔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버티게 되면 투자사는 결국 지분 구조 나중에 정리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이렇게 발 뺍니다. 회사는 돈이 마르고요. 나머지 3사람도 흩어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만났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투자라는 이런 좋은 기회까지 얻었는데 지분 구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 망가진 거예요. 저도 변호사이기 전에 창업자예요. 저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쓰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6,500명이 넘는 변호사님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업자 입장의 고민도 알고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분 얘기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봐온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대화를 미룬 비용은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시점에 굉장히 무겁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해요. 이거 알면 그 어려운 대화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훨씬 덜 아프거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식회사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주주총회고 주주총회를 좌우하는 건 결국 지분이에요. 중요한 결이 딱 2가지입니다. 회사의 뿌리를 흔드는 중요한 결정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특별 결의, 그리고 과반과 3분의 2, 이 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어디냐?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가 67%. 이 이상이면 보통 결의도 특별 결의도 내 뜻대로 됩니다. 주주총회를 완전히 장악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51%인데요. 특별 결의는 막히더라도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은 내 손에 있죠. 유니클로 아시죠?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일본 본사가 51% 그리고 롯데쇼핑이 49%를 가지고 있어요. 딱 맞게 50% 하면 되지 이걸 왜 49, 51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1%가 과반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50대 50이면 둘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51%를 주면 운전대가 그쪽으로 잡혀요. 합작을 할 때도 끝까지 1%를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인가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34%인데요. 이건 상대방이 특별 결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최소한의 선이에요. 특별 결의는 3분의 2가 필요한데 내가 34%를 가지고 있으면 그 3분의 2가 안 채워지겠죠. 큰 회사들 지분 구조를 보면 2대 주주가 보통 34% 언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정확히 그 부분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분 말이에요. 처음 정한 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잖아요. 투자자가 들어올 때마다 내 지분은 깎입니다. 이걸 희석이라고 하고요.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민이 4조 7천억에 팔릴 때 김봉진 의장을 비롯해서 경영진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13%예요 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석이 이만큼이나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노선을 단계별로 그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라운드 때는 67%를 지킨다. 그 다음엔 51%, 그 다음 34%를 지킨다. 이렇게요.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우리 회사에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회사 기억나시죠? 5명에서 20%씩 가져갔던 그 회사요. 그 40%가 죽은 지분이 되면서 투자까지 날아갔잖아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베스팅이라는 건데요. 지분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일해야 조금씩 자기 것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통 4년에 걸쳐서 최소 1년은 채워야 첫 지분이 풀려요. 중간에 나가게 되면 안 풀린 건 다시 회사가 가지고 오고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2사람은 일한 만큼 가져가고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다시 가져왔겠죠. 남은 사람들 지분이 67%니까 특별별이도 되고 투자도 무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율만 정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베스팅까지 꼭 걸어두세요. 사이가 좋을 때 미리,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안정장치 같은 거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똑같이 나누고 50대 50으로 인원수대로 나누는 게 그 당시에는 공평해 보이지만 나중엔 정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로 모여져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때 앞으로 배가 나갑니다. 오늘 정리한 67, 51, 그리고 34, 그리고 베스팅. 이 숫자를 아는 건 설계를 위한 첫걸음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로 정관에 반영하고 주주간 계약서로 묻고 베스팅을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 같은 거 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 회사랑 잘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잘못 묻고 한 번 잘못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지분을 정하는 중이시거나 투자를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싸게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